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 애기들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천천히 가시죠. 천천히 여기서 뭐 있다. 아이고 뭐 있어. 여기서 우회전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가 있네요.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회전한 다음에 여기는요. 우회전 또 좌회전 해야 된대요. 여기서 우회전 좌회전 해야 돼서 그래서 다른 차들은 이렇게 가는 차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차들이 오면은 차나 오토바이 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분은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신대요. 여기에 어린아이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30분 전부터 어린아이가 앉아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앉아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그랬대요. 엄마 찾으러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이가 의식은 있나요? 예. 중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나요? 경찰은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나요? 불박차 보험서는 어린이 과실 몇 %라고 그러나요? 그 앞에 불박차 앞에 지나간 차는 없었나요? 의식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네, 처음에 중환자실에 일반 병실로 옮겼고요. 늑골골절, 기흉, 간 손상 아마 중상해는 아닐 것 같아요. 불박차를 가해자라고 그러나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네, 가해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CCTV 경찰관과 동행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그게 왜 궁금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불박차 보험서는 차대 보행자 사고이기 때문에 차가 무조건 잘못이래요. 왜 누워 있었나요? 엄마 찾으러 나왔다 였습니다. 최초 진술 내용은 이게 어린이가 진술한 건지 그 가족이 진술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마 찾으러 나왔다. 엎드려 있었답니다. 앉았다 엎드렸다를 반복하고 30분 이상 거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앞에 지나간 차는 없었나요? 몇 대가 지나갔대요. 근데 그 차들은 대각선으로 가로질렀대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갔대요. 근데 불박차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어서. 오른쪽으로 붙어간 게 잘못일까요? 저의 경우 저희가 오른쪽으로 꺾었다 왼쪽으로 다시 꺾어야 되기 때문에 맞은편 차가 오면 곤란해질 때가 있어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여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6살이랍니다. 여기서요. 저 안 보이죠?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여기에서 네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눈이 이쪽으로 가 있죠. 그리고 이쪽은 또 이제 살짝 틀면은 블랙박스 자체에서도 사각지대가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거 끼면요. 나중에 해보세요. 블랙박스에서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해야 보이는 겁니다. 이거 끼면 저기는 안 보여요. 저거 보려면 누군가가 내려서 뭐 있나 봐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어떤 판사는 저런 경우에 고개를 들어야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어야죠. 그런 판사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저런 비슷한 사고였었는데요. 그때는 사망사고였습니다. 가슴을 역관 사망사고. 그때 1심에서 유죄 판결했어요. 아니 고개 이렇게 해서 봤으면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달래 그거를 안 해주고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하면서 근데 반드시 항소해서 무죄 받으세요 그랬죠. 항소심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국가수에 분석을 했습니다. 둘 다 안 보인다. 항소심 무죄, 대법원 무죄였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 어제 방송을 했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 거울을 찾아내셨대요. 저 거울을 봤으면, 거울을 잘 봤으면, 여기 딱 서 거울을 갖다 이렇게 잘 봤으면, 거울에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이 거울은 무슨 용도인가요? 여기서 차가 올 때, 이쪽으로 차가 오나 안 오나 그거 보는 거 아닌가요?
차는 크죠.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요즘은 전조등 신차들도 있고 전조등 안 켜더라도 데일라이트 다 켜져 있죠. 그 여기 보면 요거는 요 차 오는지 보라 그러는 거죠. 아, 요 거울을 잘 봤어야지. 그 블록 잘못 있어.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것을 갖다 모두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불박차 잘못이 있나요? 잘못 없나요? 투표 시작. 저 거울에서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봐야 그래야 보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거울을 봤으면 보일 수 있다. 아, 잘못이 있다는 분이 계시군요. 네. 딱 한 분이 거울을 봤어야 된다. 법원 가면 그렇게 판단할까요? 아니, 이 거울에서도 진짜 가서 막 찾으려고 해야 될 텐데, 거울아, 거울하면 그냥, 저렇게 주차장 통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에서 숨은 그림 찾기까지 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아니다. 예, 그렇게 판결 선고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어린이 다친 것은 정말 안 됐어요. 하지만 불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투표 결과 한 분은 불박차 잘못이 있다고 그러셨지만 거울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보고 서로 양보해 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설치해 놓은 거죠. 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건 걸어가는 사람이죠. 걸어가는 사람은 여기에 거울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은 여기 있어서 이게 누워 있는 게 바닥에 있으면 보일까요? 거울의 용도가 뭔가요? 거울의 용도가 저 어린아이가 작은 어린아이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 그것까지 찾으라는 그런 의미의 거울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있어서 보험사도 무조건 내고 불박차 잘못이라고 그런답니다. 경찰도 아직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불박차가 가해자로 그런 뉘앙스를 합니다. 어린이가 갈비뼈 부러지면서 폐를 찔렀어요. 그게 기흉이에요. 그리고 간이 손상되는데 간은 회복력이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다출혈이 아니면은 곧 건강 회복할 것 같아요. 중상해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됐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경찰과 보험사는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으로 과연 보이겠느냐. 거울도 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거울을 여러분들 어디서 거울 보시나요? 여기쯤에서 보시나요? 여기쯤에서 보시나요? 여기쯤에서 보면 빼줘야 되는 볼펜을 미리 좀 보지 않나요? 미리 거울 지금 거울 보이겠죠? 아, 차가 없네. 그러면 도는 거죠. 여기 다시 한 번 더 서갖고 혹시 뭐 있나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설령 거울에 찾으려고 하면 찾아진다 하더라도 저 거울이 저렇게 엎드려 있는 어린이까지 그걸 찾으라는 그런 거울일까요? 이런 얘기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처음부터 해야죠. 그리고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미리 가서 이 블랙박스 안경이요. 이걸 끼고서 안 보인다는 걸 미리 분석을 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조사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조사관은 무조건 잘못 있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조사를 하는 거죠. 예. 조사관은 경찰과 검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잘못했죠 계속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창과 방패 딱 해놓고 그래 딱딱딱딱딱딱 막 자 그러면은 우리 주장은 우리가 분석해보면 이런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 보시오. 그렇게 해야 그래도 경찰 자체에서 혐의 없음 처리는 잘 안 해요. 사망사고나 또는 식물인간 같으면. 검찰에 갔을 때 검사가 그렇네, 안 보이네. 그럼 검사가 무혐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 보면 옛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가 무혐의해주면은
운전자 보험에서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어제 저희 의뢰인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오셨어요. 작년 5월경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저랑 아는 분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뒤에서 어떤 차가 툭 때렸는데 이 차가 팍 달려가요. 흰 연기를 내면서, 뒤에서 흰 연기를 내면서. 그래갖고 가다가 어떻게 다른 차들이 피하려고 그러다가 서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때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브레이크 말을 안 들었어요. 블랙박스는 없어요. 근데 CCTV에 그렇게 찍혀 있어요. 급발진 의심 사고예요. 그 사건 작년 5월 사고였는데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뭐 저희 집사람은 운전도 거의 안 해요. 뭐 백화점 갈 때 잠깐만 하고. 그런데 사망사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설령 급발진 사고를 하더라도 우리 보험사에서 100% 다 물어줘야 돼요. 경찰에서는 운전 잘못 있는 걸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급발진 증거 없다. 급발진 증거 없으면은 운전 잘못이다. 경찰은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급발진 증거 있으면 급발진 증거 없으면 운전자 잘못. 근데 검사한테 의견서를 저희들이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뒤에서 출발할 때 흰 연기 팍 달려가는데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아니 이게 수십 년 운전한 분이 또 1, 20년 하기 한참을 달려갔어요, 차가요. 그러다 그 시간 동안에 그 브레이크와 그다음에 가속 페달을 그걸 헷갈린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차량의 문제 아니면은 답이 없다. 그리고 그 차가 또 외제차인데요. 뭐 어떤 거 관련돼서 리콜 받으라는 게 온 게 있었어요.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발진 사고 주장했는데 검사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검사가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그 자료를 넘겨서 거기서도 야 이거 운전 잘못을 보기 어렵다. 결국 그 차는 완전히 폐차될 정도여서 그 차에 무슨 부품들을 토대로 해갖고 뭔가를 차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갖다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제 결정문 잠깐 그대로 보여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8월 22일 날 무혐의 결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집으로 가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던 중 차가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뒤에서 다른 차가 가볍게 때렸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브레이크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았다. 그 차가 팍 나가더라.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회피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 조작, 기어 변속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조작되지 않았다. 결국 오토바이 들이받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내 잘못이 아니라 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살피건대 비록 엔진 등 주요 부품의 손상을 인해 사고 원인이 급발진 등 차량에 의한 것이라고 부품이 완전히 손상돼갖고 이게 급발진이 아닌지 모르겠다. 근데 국과수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국과수 가면은 폐차된 거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급발진 증거가 없다. 그래서 급발진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검사는 이게 차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운전 경력이 40년에 이를 정도이고 그리고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고 그때 몸이 아프다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사고 직전 그 승용차에서 굉음 및 다량의 흰 배기가스가 발생했고 사고 직전까지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피의자가 조향장치를 조작해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사고 이후 그 승용차의 엔진 부품, 블로우 바이 히터? 뭐라고 써있네. 블로우 바이 히터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결함이 존재해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차량 엔진 및 엔진 시스템 파손으로 인해서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런 점 등을 종합한다 그러면 피의자의 가속 및 피의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갖다가 이걸 헷갈려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속 페달을 밟은 거야.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 달리 운전 잘못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그래서 혐의 없음 결정한다. 저 정말 제가 급발진 관련돼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문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문이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어제 이제 그 검찰에서도 이제 기소 여부를 사망사고라고 무조건 기소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 거는 검찰 시민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국민참여재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새롭게 봤습니다. 근데요, 검사가 이렇게 무혐의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은 거기에는 또 다른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형사합의가 됐어요. 형사합의. 상대 측도 변호사가 있었고요. 이 사건은 제가 이제 선임됐으니까요. 저희 사무실하고 상대 변호사하고 요거는 주태권 변호사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9천만 원의 형사비가 됐습니다. 운전자 보험 없어요. 어제 오셔갖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이고 운전자 보험 없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랬더니 그래도 제 잘못 아니라고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변호사님과 그리고 검사님 그래도 두 분은 제 말을 믿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혐의는 됐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내 돈으로 9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나 아이고 형사비도 그렇게 돼서 좀 마음도 조금 그 마음의 빚은 좀 덜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혐의 돼서 이제 홀가분해졌습니다라고 어제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그랬죠. 9천만 원에 거기다 또 변호사님비도 일부 또 따로 또 있잖아요. 예. 아니 운전자 보험 1년에 20만 원인데요. 10년이면은 200만 원. 앞으로 한 70대이시거든요. 그 남편분 70대시고 그 사모님도 70 가까이 되셨어요. 앞으로 20년이면은 400만 원이에요. 앞으로 30년이라 하더라도 6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고 왜 운전자보험 가입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당장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앞으로 30년 동안에 혹시 나한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요. 급발진 사고 내 잘못 아니잖아요. 또 누워있는 사람 이런 거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사고면은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아라. 검사나 또는 검사도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모든 걸 내 돈으로 해야 되고요.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법원에 기소돼야만 그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도움 받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분처럼요. 이분처럼 이거 뉴스에도 나왔던 거예요. 날짜가 언제냐면 4월 달이구나. 4월 달. 제가 5월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작년 2022년 4월 11일. 네. 2022년 4월 11일 사고입니다. 소초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 운전자 보험은요. 어떤 거는 옛날에 가입했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어떤 건 막 5천만 원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검찰에서 무혐의 되면은 한 푼도 안 나와요, 변호사 선임비가.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초기 대응 플랜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고 그거 난 관심도 없어. 관심 없는 분들은 사고만 안 나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자, 이분이요. 어린이가 다행히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 않고 또 이제 의식도 회복했고 그랬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 거울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예, 여태까지 이제 경험에 의하면 이 사건 법원에 가면 잘못 없다고 무죄 판결 선고될 겁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편 이 사건은요. 보험사가 어딘가요? 보험사가 잘해야 돼요. 왜냐? 나는 무죄를 받고 싶어도 무죄를 못 받아요. 왜? 사망사고 아니죠? 중상이 아닐 거죠? 12대 중과실 아니죠? 그러면 공소권이 없으니까 경찰이 나한테 범칙금을 부과하면 나 통고 처분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겠다. 그래서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건 즉결심판도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도로가 아니에요. 주차장이에요. 도로에서 사고일 때가 벌점도 부과되고 범칙금 부과돼요. 근데 이거 주차장일 때 범칙금 부과 안 돼요. 그래서 즉결심판도 못 가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인정 못 받아요. 그러면은 불박차 보험사가 잘해야 됩니다. 근데 불박차 보험사는 무조건 불박차가 잘못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 왕창 시킬 겁니다. 그 보험사한테 잘하라고 그러십시오. 상당히 큰 회사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갈비뼈 부러져갖고 막 이렇게 내 폐도 찌르고 간도 찌르고 그랬으니 어린이 빨리 건강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어린이 혼자 있게 놔두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부모님들의 보다 더 각별한 보호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의 운전자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 실장,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기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의 1에서 3급 시 가입 금액 한도 내.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4-0070, 1644-007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